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성북구 장위동과 관악구 신림동 등 서울 외곽의 노후 주거 지역 11곳이 신속 통합 기획을 통해 재개발될 전망입니다. 개발 사각지대 노인구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 확대 효과도 볼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3.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변동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장기 전세주택2의 네 번째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평균 6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경쟁률은 759.5대 1로 재공급 단지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이제 부동산이 유용한 투자 자산인 것은 누구에게 이렇게 잡고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일 겁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부동산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시세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고요. 또 상위 1%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 구성 내용만 봐도 부동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다 그걸 증명해주는 이야기일 텐데요. 하지만 부동산이 이렇게 유용한 투자 자산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시장이 조금 하락세를 보이거나 관망세를 보일 때에는 선뜻 투자에 나서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투자의 고수라면 이렇게 남들이 움직이지 않고 다 조용히 머뭇거리고 있을 때 먼저 나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고수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또 수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보면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지금 서울 도심권과 서울 외곽 지역에 한 11개 정도 지역이 이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이제 2년 내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이제 밟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2년 내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밟게 되면 본격적인 이제 조합 사업이 시작이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이 이렇게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라던가 아니면 모아타운이라던가 아니면 역세권 개발, 예, 이렇게 만약에 이제 후보지로 지정이 되거나 선정이 되게 되면 시세 차익이 다 클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정이 됐다고 해서 또 시세 차익이 또 거의 나지 않는 지역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우리가 이제 재개발을 하는 것과, 근데 우리가 이 재개발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재개발에 이제 투자하는 이유는 향후에 우리가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이제 재개발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아파트의 가치는 입지에 따라 이제 틀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사업비가 들어가서 나중에 내가 아파트로 받는 건데 이런 사업비는 어떻게 보면 지역과 상관없이 이제 동일하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똑같은 사업비가 들어가서 내가 어떤 입지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시세 차익이 좀 이제 틀려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또 이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은 입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지역에 좀 이제 선점을 하시면 큰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상담, 예, 항상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당히 좀 많으시죠? 예, 매도에 대한 고민, 아니면 매수에 대한 고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전망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예,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예,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상담과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나 저희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게 전문가의 상담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마음속에 있는 고민, 나 혼자 고민하다 보면 계속 머리만 복잡해지게 마련입니다. 전문가와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안전한 답들 찾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언제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만나고 해결해 드리고 있지만 곧 있으면 이제 어린이날 관련 연휴가 시작이 되죠. 이 연휴의 첫날 토요일에 또 전문가와 함께 만나서 부동산 공부를 해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어린이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연휴를 또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계획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소개를 해주실까요, 대표님? 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신소통학기획 후보지로 이제 어제죠. 어제 한 11곳이 또 선정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재개발에 이제 그 재개발 투자에 이제 관심은 많으신데 이 재개발이요.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변한 내용을 하나만 좀 짚어드리면요. 예, 맛배기로요. 예. 자, 예전에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이제 지정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좀 주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가 5년 단위로 이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이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포함된 지역만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이 이제 가능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예, 최근에 보면 지금은 이제 지자체가 이렇게 지정을 안 하죠. 자, 지금은 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주민 제한 방식으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는 지자체가 주도를 하는 탑다운 방식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주민들이 이제 주도를 하는 버텀업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냐면요. 과거에는 우리가 서울에 노후된 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을 할 지역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역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지역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주변에서 이주 수요가 이제 주변에서 이주 수요가 이제 감당이 안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순서로 정해준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버텀업 방식으로 바뀐 게, 그러니까 주민 제한 방식으로 지금 바뀐 이유는 어떤 거냐면 지금은 이제 서울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웬만한 지역은 다 끝났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제 순위를 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재개발도 보면 큰 폭으로 이렇게 많이 변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재개발을 투자하시는 분들, 재개발에 투자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재개발이 변했으면 이 변한 내용을 좀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이 변하면 또 시장도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요, 재개발이 어떻게 변화가 돼 있는지, 그러니까 재개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액으로 입지 좋은 지역에 좀 이제 소액으로 투자를 해놓고 내가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지역까지도 제가 공개할 예정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투자 방법도 그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예전 방식 그대로 투자하면 성공을 쉽게 맛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5월 3일 토요일 무료 세미나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고민들 바로 만나봐야 할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저는 나눠볼까요? 가을에 결혼을 앞둔 아들을 둔 이제 엄마인데, 네, 거주 겸 투자를 이제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몇 군데를 이제 보러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대출은 여유자금은 대출 포함해갖고 한 10억 정도 있는데, 네. 두 군데를 이제 그 중에서 두 군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정 뉴타운 롯데캐슬, 네, 거기는 24평이 9억이고요. 네, 그리고 영등포 그 프로지오 25평은 10억 5천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두 군데 중에 어느 쪽으로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님의 좀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우선 네. 아드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제 얼마 안 네. 남았네요. 가을이 금방 올 네. 텐데 그러다 보니 아마 내 집 마련이 더 고민되실 거예요. 네, 10억의 네, 여유자금으로 그렇죠. 말씀 주신 이 두 아파트 어디가 조금 더 좋을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신정 뉴타운 쪽에 롯데캐슬이랑 그다음에 영등포역 앞에 있는 영등포 푸르지오 지금 보고 푸르지오, 계신 예. 거죠? 예. 먼저 한번 그 입지 여건 좀 살펴드릴게요. 예. 네. 지금 신정 그 롯데캐슬은 지금 여기가 지금 네. 뉴타운으로 이렇게 지금 개발이 된 지역이거든요. 예. 네, 네, 그렇죠. 지금 여기는 네. 지금 뉴타운으로 이제 개발이 됐고 여기가 네. 비교적 아파트가 지금 뭐 한 10년 차? 예, 요 정도 될 거예요. 예, 아파트가. 예. 예, 그래서 아파트는 10년 차 아파트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이 이렇게 신정 뉴타운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네. 아파트로서 예, 네. 주거 벨트는 잘 형성이 돼 있는 지역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비교적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25평형대가 9억 정도면 뭐 네. 나쁘지 않은 겁니다. 예.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네.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신정 내거리역에 또 가까이 있죠. 예. 네, 네, 이 신정 그렇죠. 내거리역은 그 2호선 라인이긴 한데 2호선 네. 라인에서 좀 이제 그 이제 지선에 좀 속해 있죠. 그렇죠? 예. 네, 네, 네. 자, 요렇게 제가 입지 여건 살펴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영등포 푸르지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예. 영등포 푸르지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등포역 하면 약간 네. 좀 이렇게 좀 그 느낌이 주변이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예, 좀 예, 그래도 예, 음침한 그런 생각이 느낌이 들어요. 들잖아요. 그죠? 네. 예. 자, 지금 영등포역이 여기 있고요. 영등포역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영등포 푸르지오가 지금 여기 바로 영등포역 지금 바로 뒤에 있거든요. 예.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영등포 이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지어진 지가 한 20년이 넘었을 거예요. 예, 조금 됐더라고요. 예, 네. 2000년도 초반에 초반에 입주를 한 거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보면 요 아래쪽으로는 이제 신길로 타운이 이제 다 개발이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지금 주변부 있죠. 주변부. 예, 예. 주변부 이렇게 요 지역 이 주변부 일대가 예전에 네. 그 신길 뉴타운이었다가 해제가 된 지역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뭐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좀 해제된 지역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 해제된 지역다가 최근에는 여기가 다 지정됐어요. 네. 그러니까 공공재개발이라던가 3080이라던가 민간재개발이라던가 신속이라던가 예전에 네. 해제됐던 지역들이 지금 다 지정됐습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옆에 이제 그 이제 그 재개발 지역들이 넓게 포진이 돼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네, 네, 여기 보면은 또 지금 이제 신안산선이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개통 예정에 있거든요. 예, 예, 예.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이제 여의도가 또 바로 인접해 있네요. 그죠? 네, 네. 여의도가 또 인접을 해 있고요. 예. 자, 이 두 개 아파트를 지금 보셨는데, 예. 네. 일단은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두 네. 아파트를 우리가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예, 그렇죠. 비교를 네. 하시면 되는 건데, 먼저요. 우리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뭐냐면, 바로 3도심과의 접근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3도심이 뭐냐? 우리가 이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으려면 주변의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좋아야겠죠.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서울은 3도심, 그러니까 가장 양질의, 그러니까는 네. 양도 많고, 그 다음에 소득 네. 수준이 높은 일자리가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지역을 3도심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네. 3도심이 어디냐? 여기 중구 종로, 그죠? 예. 예, 네. 그 다음에 지금 영등포 여의도, 영등포, 예, 그 다음에 예. 강남, 강남. 여기를 3도심이라고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3도심과의 접근성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사실은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강북 지역도 보면 예를 들어 그냥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이 강북 지역들 보면 마포 같은데 뭐 괜찮잖아요, 그죠? 예, 예. 예, 마포가 그렇죠. 어디냐면 다 여기 그 중구 종로하고 여의도 딱 사이에 있는 거예요. 네, 사이에. 네. 예, 그 다음에 여기 송동구도 괜찮죠. 예, 송동구도 네, 중구 네. 종로와 강남 사이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용산은 어디 있습니까? 예, 용산하면 뭐 투자자들이 제일 관심이 많으신 데잖아요. 예. 예. 용산은 3도심의 정중앙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강북 지역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이렇게 3도심과 가까운 마용성 아닙니까? 마용성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죠? 예, 예. 그래서 서울의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서울의 주택 가격이 서열화되어 있는 원인 중에 가장 네. 큰 이유는요, 바로 이 3도심과의 접근성이에요. 자, 네. 그러면 우리가 네. 이제 3도심과의 접근성을 보면요. 자, 예. 아까 그 신정 롯데캐슬이랑요. 예. 네. 신정 롯데랑 그다음에 지금 영등포 푸르지오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영등포 푸르지오랑 비교를 해보면 자 아무래도 이제 3도심과의 접근성, 그러니까 도심과의 접근성은 즉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러니까 직주 근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네. 예, 직주 근접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신정 네. 롯데캐슬하고요. 예, 영등포 프루지오는 뭐 삼도시인가의 접근성은 바로 뭐 여의도와 인접해 있는 영등포 프루지오가 훨씬 더 좋죠. 예. 네. 그렇죠? 예, 네, 훨씬 네. 좋잖아요. 그죠? 예, 좋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 직주 근접성은 영등포 네. 프루지오가 압도적이고요. 예. 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 직주만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에 인문 환경이 좋은 지역들, 뭐 학군이라던가 아니면 예. 상권이라던가 이런 것들, 인문 환경이 좋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더 주거 선호도가 높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인문 환경을 결정짓는 요인은요. 인문 네. 환경을 결정짓는 요인은 바로 주거 벨트가 이제 인문적인 환경을 결정지어요. 네. 자, 어떤 거냐면 어떤 네. 지역은 아파트로서 주거 벨트가 잘 형성이 돼 있어요. 네. 또 어떤 지역은 저층 주거 지역이에요. 그냥 뭐 빌라들 많고. 예. 예, 그러면 예, 아무래도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소득 수익이 좀 높잖아요. 높아요. 예. 그죠? 예, 네. 그럼 당연히 소득 수익이 높으니까 어때요? 애들 교육비도 많이 지출을 할 거고. 그죠? 예, 예, 그러면은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주거 벨트가 인문적인 네. 환경을 결정을 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아까 신정 뉴타운 같은 경우는 아파트로 주거 벨트가 아주 잘 형성이 돼 있죠. 네, 네. 예, 지금 다 뭐 10년 차, 12년 차 뭐 다 새 아파트고요. 그죠? 예, 예. 자, 그런데 지금 영등포 프루지오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영등포역 하면 막 뒷골목 생각나고 약간 음침하잖아요. 예, 그래.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인문적인 환경은 지금 네. 보면 인문적인 환경은 주거 벨트가 좋은 당연히 신정 신정동, 롯데캐슬이 지금 조금 더 신정동. 나아요. 네. 예, 조금 더 난데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이거죠. 아까 이 영등포 프루지오 주변에 주변에 지금 대부분의 지역들이 재개발로 다 지정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3080 도심 공급 복합 사업, 그다음에 네. 공공 재개발, 그다음에 네. 민간 재개발 이렇게 네. 대부분의 지역들이 영등포 프루지오를 중심으로 해서 영등포역 뒤편이 다 지정됐어요. 네. 그런데 이런 지역들이 지금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여기도 이제 개발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인문적인 환경은 롯데캐슬이 앞서지만 이쪽 네. 주변이 새 아파트로 이제 변모가 되게 되면 앞으로 이 영등포 프루지오 같은 경우에도 인문적인 환경이 좋아지겠죠. 네, 당연히 이 아파트가 새로 생기니까요. 예, 예. 그죠? 네, 네. 이 아파트가 새로 생기니까 인문적인 환경도 앞으로 좀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네. 그러니까 미래에는 또 여기 영등포 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인문적인 환경이 좀 좋아지는 지역이다. 예, 이렇게 네.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럼 네.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네. 투자를 하실 때 이런 거죠. 현재의 가치보다는 미래의 가치에 미래.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영등포 프루지오는 미래의 가치가 좋아지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런 예, 인문적인 그렇죠. 환경이 지금은 낮지만 앞으로 네. 영등포 프루지오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다 들어서게 되면 인문 환경은 영등포 프루지오가 좀 더 나을 훨씬 거예요. 더. 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직주 근접도 중요하고 인문적인 네. 환경도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제가 네.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게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무임승차를 잘하라고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무임승차. 네. 그냥 이런 거죠. 나는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네. 갑자기 그 지역에 지하철이 개통이 된대요. 예. 아니면 공원이 생긴대. 네. 자, 이러면은 그냥 내 돈 안 들어가고 그 지역의 주거 선호도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 무임승차를 잘 하셔야 돼요. 네. 지금 뭐냐?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들어가시는 게 좋거든요. 네, 네. 자, 그런데 네. 영등포 일대는 네. 예전에 영등포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제조업 기반의 중공업 지역이 많았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다 중공업 지역이 많았거든요. 제조업 기반의. 네. 자, 예, 그런데 지금 서울 도심에 이런 뭐 신발 공장, 뭐 금속 공장 이런 뭐 제조 공장이 지금 필요해요, 안 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땅값 대비해서 이제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많이 네. 경제 성장이 이렇기 때문에. 자, 네, 그러니까 네. 뭐냐? 최근에 영등포 일대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네. 중공업 지역이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지진사업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뭐냐? 영등포 일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예, 예. 예, 개발 호재. 예, 네, 거기에다가 네. 지금 영등포 프루지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지하철도 보면 앞으로 또 신안산선이 또 개통이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뭐 신정 뉴타운 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발 호재는 뭐 큰 거는 없거든요. 예, 네, 개발 네. 호재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영등포 일대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네. 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첫 번째, 부동산은 입지예요. 근데 입지는 바꿀 수 없죠. 그렇죠? 네. 그러면 3도신 접근성은 얘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죠? 네. 예, 그러니까는 당연히 영등포 푸르지오가 높고요. 그다음에 네. 인문적인 환경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투자는 현재의 가치가 아닌 미래의 가치에 투자를 하는 미래. 거예요. 네. 그런데 어차피 영등포 푸르지오 주변 지역도 다 개발이 되면 아파트로 네. 주거벨트가 잘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인문적인 환경이 좋아지는 지역이고. 자, 그다음에 네. 개발 호재는 신정동보다는 영등포 쪽이 개발 호재는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즉 내가 네.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뭐 답은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네. 물론 이제 네. 새 아파트, 뭐 신정 롯데가 비교적 새 아파트지만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는 네. 예, 영등포 푸르지오 영등포 매수하세요. 쪽이.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두 개의 아파트가 고민될 때는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지 요소 하나하나 적용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드님께도 잘 전달해 주시고 또 가을 결혼 전에 좋은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통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네. 먼저 제 고민 채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연락 주셔서 예, 제가- 감사합니다. 예. 제가 4, 5년 전에 네, 자양동 한강변 투자를 하려고 네, 그때는 투자를 하려고 해도 시간도 없고 부동산 지식도 없어서 네. 공부를 조금 더 하고 투자를 하려고 투자를 못 했어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투자 금액이 1억 정도면 됐었는데 네. 지금은 재개발로 지정이 돼서 투자 금액이 10억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 또 한남 1구역을 알아봤는데 네. 그때도 투자 금액이 한 6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네. 망설이다가 그것도 이제 재개발 지정되고 나서 또 투자 금액이 15억 정도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망설이다가 놓치기만 했어요. 네. 그래서 요번에 또 알아본 지역이 한남 1구역 아래에 있는 네. 동빙고동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매매 금액이 13억이고요. 네. 전세가 한 6억 정도 들어가고 투자 금액은 한 7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쪽 인근 지역에 고급 빌라가 많아서 이게 재개발이 될 건지 좀 망설여져서 투자해도 될지 전문가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연락 잘 주셨습니다. 4, 5년 네. 전에 자양동 말씀하셔서 와, 성공 투자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 놓치고 지금 네. 보고 계시는 이 동빙고동 과연 투자를 해봐도 되는지 또 놓치지 네. 않기 위해서 한번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가 아쉬우시겠어요. 네네. 예, 망설이다가. 지나서 나고 보니까 그게 로또였는데, 그죠? 네네. 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제가 뭐 다른 건 네. 아니고요.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상담을 해보면 우리 그 시청자님 사연 같은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 어떤 거냐면 네. 내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은 없어요. 네. 없으니까 내가 부동산 공부를 해서 제대로 알고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네네. 자, 그럼 시청자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5년 동안 투자 못 하셨죠? 네. 그럼 5년 전에 부동산 지식이랑 지금이랑 뭐 많이 낮은 거 있으세요? 아니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죠? 네. 괜히 지금 후회만 드는 거죠? 네네. 많은 분들이요, 부동산을 공부를 해서 내가 투자를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네. 자, 그런데요, 부동산 투자는 옆집 아줌마가 제일 투자 잘해요. 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부동산 네. 투자는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네. 해본 사람이니까 한 그런 번의 것 같아요. 경험치거든요. 네. 그리고 자, 이런 거죠.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해서 5년, 10년 동안 파고들어서 내가 열심히 하면 그 안에 가격은 다 올라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또 하나는 부동산 잘하는 우리가 부동산 박사들은 어때요? 박사들 돈 많아야겠네요. 예, 근데요,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부동산 박사들이 돈 없어요. 너무 많이 알아갖고 투자 못합니다. 네네. 예,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 부동산은요, 같아요. 네.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의 경험치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 놓치신 거 아닙니까? 아까 지금 말씀한 거 보니까 뭐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자양, 사동, 하단 한강변 라인인 것 같고요. 그죠? 네네. 예, 너무 그다음에 아까워요. 지금 이번에 놓치신 데는 지금 여기 네. 예전에 그 한남 1구역 예전에 한남 1구역으로 불렸던 해제됐다고. 예, 그래서 여기가 예전에 네. 구역에서 해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네. 해제가 됐다가 얘가 지금 신속통합기에 지금 3번인가 4번 끝에 이번에 예, 또 예. 지정됐잖아요. 네네. 그죠? 예. 네. 근데 여기도 지금 놓치신 거 아닙니까? 네, 너무 아까워요. 예. 여기는 또 왜 놓치셨어요? 또 공부한다고? 아니요. 예, 그냥 해제된 좀 적이 많아가지고. 예? 고민이 많으셔갖고요. 네. 왜 고민이 많으시냐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여기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물건을 팔 때, 아니 물건을 내가 살 때요. 꼭 부동산 아니라 어떤 물건을 살 때는 내가 최소한 어느 정도 좀 비교를 할 수 있으면 내 이 물건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내가 좀 판단을 쓰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떤 이 물건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물건이 비싼지 싼지 이거를 모르면 내가 이 투자에 대한 판단을 못 내려요. 네네. 자, 그러면 제가 작년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고민하셨던 시점으로 약 한 1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1년 전의 시점이요. 자, 용산은 4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4개 권역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저층 주거지. 그러니까 원효로 일대, 서계청파 일대, 후암동 네. 일대, 한남동 일대예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4개 권역이 지금 앞으로 지금 최근에 많이 지정됐고 앞으로 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가장 대장주는 어디예요? 한남동이죠. 네네. 예, 다른 데하고는 뭐 이제 비교 불가죠.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서계청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 이게 또 마포랑 네. 생활권을 공유하기 때문에 나중에 아파트 개발되더라도 현재 가치로 보면 33평 기준 한 20억에서 25억 정도밖에 안 가는 지역이에요. 네네네. 자, 근데 한남동은 저희가 지금 얼마를 보냐? 지금 만약에 지금 당장 아파트가 들어서도 50억 이상 보는 데거든요. 아, 네. 자, 그런데 작년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고민하던 시점에 보면 요 일대가 아까 그 뭐 한남 1구역에 뭐 한 6억 정도면 들어갔다면서요. 그죠? 네네. 그런데 여기 원효도도 6억 투자해야 되고 서계청파도 6억 투자해야 되고 후암동도 한 5억 투자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되게 싼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망설였던 거는 뭐냐면 다른 지역과의 어떻게 보면 정확한 비교를 못해서 투자를 못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우리가 부동산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비교해서 네. 내가 사면 되는 거예요. 네. 그죠? 자, 네. 그런데 이런 거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최근에 보면 자, 지적도를 한번 보면요. 자, 여기가 이제 한남 2구역, 한남 3구역, 한남 4구역, 한남 5구역인데 여기 그 용산공원 동측에 지금 유일하게 저층 주거지고 남아있던 데가 여기가 한남 1구역이었고요. 예. 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동빙고동이거든요. 아까 우리 시청자께서 지금 보신 지역들. 네네네. 예, 동빙고동인데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너 여기 투자 한 5, 6억 정도로 여기 할래 이게 가능했었어요. 네. 예, 동빙고동도 지금 한 5, 6억 투자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너 여기 투자할래 이게 가능했었다라니까요. 네. 자, 그런데 지금은 여기가 10억 이상이 올라버렸죠. 네네. 그러면 5, 6억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데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아요. 서계청파 6억 투자할 거냐, 원효로 6억 투자할 거냐, 후암동 5, 6억 투자할 거냐, 여기에 5, 6억 투자할 거냐. 그 답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여기가 월등하게 가성비가 좋은 지역이잖아요. 네네네. 거기다가 동빙고동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남 1구역보다도 훨씬 더 입지가 좋아요. 왜? 신분당선 바로 앞에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한남 네. 노타운의 대장주인 한남 5구역이 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네. 대한민국의 앞으로 가장 하이엔드급이 되는 유엔사 부지, 파크사이드 서울, 그다음에 수성구 부지가 개발되는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입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남 1구역보다는 훨씬 더 좋아요. 아, 거기다가 바로 지금 거리에 또 앞으로 용산 민족공원 도보로 2, 3분대로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족공원 바로 옆에 있잖아요. 아,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입지는 네. 훨씬 더 좋다니까요. 아,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여기에 가서 보니까 한남 1구역과는 다르게 고급 빌라들이 좀 있어요. 그죠? 네, 맞아요. 예, 그것 예, 때문에. 고급 빌라가 네. 있으니까 아, 여기가 개발이 될까? 이게 지금 망설여지시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예. 자, 그런데요. 자, 이런 거죠. 우리가 네. 한남 5구역은요. 여기 지금 고급 빌라들이 2, 30억짜리가 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 한남 뉴타운은요, 한남 5구역은 저희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상할 때 33평 기준으로 60억을 보는 지역이거든요. 아, 네. 자, 근데 내가 여기에 고급 빌라 가지고 있네요.
근데 노후도가 맞아서 개발이 가능하대. 그러면 2, 30억짜리 네. 고급 빌라 주고 만약에 내가 33평 받을 수 있대, 그냥. 네. 예, 그럼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발해야 되겠네요. 그죠? 아니, 한남 네. 5구역에 저희가 60억 보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고급 빌라가 있던 없던 어떤 거냐면 네.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나한테 이익이 생기면 가는 거예요. 네네. 이익이 생기면 우리가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효창동 일대 고급 빌라 많은 지역들도 다 역세권 시프트로 다 지정됐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냐, 고급 빌라가 있어도 이 고급 빌라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나의 이익이 되면, 내가 만약에 이게 아파트로 개발되면 지금 내가 고급 빌라를 갖고 있는 것보다 2배 이상의 지금 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 개발에 찬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찬성해야죠. 이제 이해되세요? 네네네. 예, 그럼 어떤 거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에 용산공원 동측 지구 단위가 결정이 났거든요. 네. 여기 보면 용산공원 동측 지구 단위가 이게 지구 단위 써져 있죠. 그렇죠? 네. 자, 이 용산공원 동쪽 지구 단위가 결정이 나면서 수성구 부지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개발 방향이 나왔고, 그다음에 신분당선은 바로 수성구 부지 앞으로 들어오고, 요 네. 바로 뒤에 있는 데가 지금 동빙고동인데,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자, 용산공원 동쪽 지구 단위가 결정이 나면서 주변에 노후 주거지가 있으면 모아타운으로 개발을 유도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아, 네. 자, 그런데 여기에 노후 주거 지역이 이제 어디 있어요? 지금 동빙고동밖에 안 남은 거죠? 네, 맞아요. 그죠? 예, 예, 그럼 개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개발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투자는 이렇게 비교를 해서 네. 다른 지역과 내가 투자 금액 대비 비교를 해서 좋은 지역에 사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예, 제가 봤을 때 여기 만약에 그 물건 있으시면요, 5, 6억대로 네.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있으시면 상당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아, 네네네. 예, 그러니까 좀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 네, 놓치지 정말. 마세요. 예, 그리고 정말 또 하나,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 네네. 예. 예, 부동산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네. 예, 네, 공부하다가 그냥 알겠습니다. 다 보내요, 네. 좋은 시절.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 5년 전부터 자양동 투자를 고민하셨으니까 공부를 정말 오래 하셨는데, 자, 이제는 실행에 좀 옮겨 보실 때인 것 같습니다. 투자해봐도 좋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서 좋은 물건 만나기 바라겠고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으니까 언제든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서울의 아파트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올해만 보더라도 서울의 아파트 공급되는 곳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026년이죠. 다가오는 내년에는 이것보다 공급량이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올해보다 약 3분의 1 정도의 공급만이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공급량이 없는지, 공급이 메말랐는지 좀 알 수 있는데 이게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대표님께 좀 전해 들어볼게요. 자, 오늘은 서울의 이제 그 아파트 공급량에 대해서 좀 제가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제 좀 수치로 좀 말씀드리면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이 한 3만 6천 가구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요, 내년에는 한 1만 가구 전후밖에 안 돼요. 자, 어때요? 지금 공급이 지금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현상이요, 일시적인 현상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제가 그 결론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앞으로는요, 서울에서 가면 갈수록 더 새 아파트 공급은 안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새 아파트 공급이 안 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서울에 청약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아파트를 받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만큼 청약 가점에 대한 커트라인도 훨씬 더 높아질 거고요. 예,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어떤 거냐면요. 자, 이게 이제 입주 물량인데 서울에 우리가 이제 약간 이제 그 데이터마다 다른데 대략 우리가 추정하는 서울의 한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떨어지는 입주 물량이요, 한 해에 한 46,600가구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6,000가구 정도가 공급이 됐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확 떨어집니다. 예, 지금 그래프 보면 확 떨어지죠. 그래서 27년도에 조금 반등했는데 반등해도 지금 15,000가구 이하입니다. 그죠? 예. 자, 기존에 공급된 거 양보다 훨씬 더 줄어들죠. 그런데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서울의 아파트 공급에 대한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가 1970년대 같은 경우는 강남을 개발하면서 강남에 택지로 개발하면서 대규모로 아파트를 공급을 해줬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980년대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원 쪽에 뭐 상계주공이라든가 이런 상계 택지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대규모로 아파트 공급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상계동과 그 다음에 목동 신시가지,
예, 목동 신시 같은 택지를 이제 공급을 해주면서 대규모로 아파트 공급을 해줬어요. 그죠? 예, 그래서 과거에는 서울 도심에 강남이라던가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그 다음에 목동 이렇게 대규모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택지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970년대 강남 개발, 1980년대 아까 목동이라든가 이런 지역 개발,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 어디가 개발됐습니까? 그 대규모 택지가 아닌 소규모 택지들. 그래서 대표적인 데가 지금의 상암동. 여기가 예전에 그 쓰레기 매립장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강동구의 강일동.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곡지구. 그 다음에 송파의 장지지구. 그러니까 지금 파인타운 아파트 있는 소규모 택지가 남아있던 지역들이 다 개발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의미냐? 이제는 서울 도심에 택지를 통한 주택 공급은 이제 끝난 거예요. 택지 없습니다. 예, 택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택지 플러스 이 정비 사업 이렇게 투트랙으로 대규모로 아파트를 공급을 해줬는데요. 이제는 택지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는 정비 사업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재개발 재건축 물량밖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정비 사업 물량도요. 지금 자연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아까 제가 조합 사업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을 결성해서 조합 사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조합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아파트 공급? 아닙니다. 조합원의 이익이 보장이 돼야 되죠. 조합원의 철저한 이익이 보장이 돼야 우리가 개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합원의 이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적으로 지금 민간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풀어라 하는 이유가 조합원의 이익이 보장이 돼야 재건축 속도가 빨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높은 지역이 먼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드릴까요? 자, 우리가 강남도요. 강남권에 보면 지금 5층짜리 재건축 어디 남아 있는 데 있습니까? 다 끝났어요. 그죠? 예, 개포 시형부터 주공 1단지부터 4단지 끝났고 다 입주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송파에 남아있던 5층짜리 재건축이 어디 있었냐? 우리가 예전에 가락시형, 지금의 헬리오시티 끝났죠. 그 다음에 강동의 고덕주공 다 끝났죠. 지금은 저층 재건축은 끝났어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거 뭐냐?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재건축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중층 재건축입니다. 자, 그러면 저층 재건축에서 지금 중층 재건축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자, 중층 재건축은 상대적으로 저층 재건축에 비해서 조합원 비율이 높아요. 조합원 비율이 높다라는 의미는 조합원이 가져가고 남는 거를 일반 분양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반 분양분이 필연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냐?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조합원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높은 지역이 간다. 그래서 사업성이 높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일반 분양분이 많은 지역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과거에 보면 일반 분양이 많았던 지역들이 거의 다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남아있는 재개발 재건축은 어떤 지역이냐? 과거에 비해서 조합원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지역들이라는 거죠. 즉 일반 분양분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지금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자, 전임 시장이셨던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 이제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인해서 정비 사업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렇죠? 예, 정비 사업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외부적인 변수가 생긴 겁니다. 사업비가 폭등을 해 버렸어요. 사업비가 폭등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정비 사업지마다 지금 공사비와 관련해서 분쟁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공사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요. 예. 자, 그래서 인허가하고 착공이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의미냐? 사업비가 폭등을 했어요. 지금 뭐냐?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은 많이 늘어났는데 만약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들이 있죠. 즉 그러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익이 중요한데 내가 비용은 더 들어가. 그런데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는 지금도 현저하게 낮아. 즉 이익이 안 생겨.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진행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왜? 조합원의 이익이 보장이 안 되니까. 즉 그래서 사업비가 폭등을 하면서 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저하가 되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지역은 제한돼 있다. 즉 선별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모든 지역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게 아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든가 시장이 변하면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정비 사업 물량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아파트 청약해서 내가 새 아파트를 받기는 상당히 지금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자, 서울 도심권의 뉴타운 프리미엄입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가는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네, 공사비가 올랐더라도 이 오른 공사비는 똑같아요. 지역과 상관없이. 그런데 입지에 따라서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틀려. 이게 바로 프리미엄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프리미엄을 뉴타운 쪽에 이제 프리미엄을 보면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가장 높죠. 15억 전후. 즉, 왜? 한남 뉴타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원채 평균 50억 이상 무른 지역이라고. 자, 그 다음에 노량진 뉴타운은 10억 전후. 예, 여기 또 한강변 라인 같은데. 그 다음에 부가현 뉴타운은 이거보다 낮은 8억 전후. 그 다음에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6억 전후. 그 다음에 상계 뉴타운은요, 1억 전후. 지금 뭐냐? 만약에 상계 뉴타운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내가 프리미엄이 1억도 안 붙은 거예요. 이건 뭐냐? 투자 실패하신 겁니다. 예, 손해예요, 손해. 손해. 예,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입지가 상당히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서울 도심권의 뉴타운 프리미엄은 입지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틀리게 나오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사업비 폭등에 따른 부담은 동일하다. 그런데 입지에 따른 아파트의 그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가치는 또 틀리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입지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또 일반 분양가도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도 줄어든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입지 좋은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냐? 지금 아파트 시장 양극화가 상당히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아파트 시장 양극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재개발 시장도 지금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아까 프리미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개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가 입지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해놔야 재개발이 돼야 그 내가 시세 차익을 내가 크게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재개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입지냐가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 2017년도, 18년도만 하더라도 서울의 중급지 기준으로 우리가 아파트 투자하더라도 갭 투자가 1억 정도면 가능했었어요. 1억 이하로.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다른 데 전세 살다가 아파트에 갭 투자 시켜놓고 내가 전세 빼서 그 아파트로 가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중급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투자를 하려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요. 지금 갭 투자 금액으로 중급지 기준으로 6, 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내가 전에 살다가 다른 데 아파트 사놓고 나중에 들어가는 이런 패턴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갭이 많이 벌어지면서 이런 류의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에 대한 공식이 이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자, 그러면 어차피 서울은 지금 재개발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예, 어저께도 지금 11개 구역이 지금 이제 신속통합계 후보지로 선정된 것처럼 재개발을 지금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파트 공급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투자하셔야 되냐면 내 집 마련을 하시려면 지금 요거 보시면 돼요. 자, 지금은 자 과거의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하고 상당히 좀 단순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비사업별 법정 요건에 맞는 지역은 그래서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개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우리가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20년 57%, 그 다음에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30년 60%,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30년 60%에 역방권 350m 이내. 이런 법정 요건이 맞는 지역은 무조건 재개발로 지정이 돼요. 재개발로 지정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투자하는 입지에 따라서 내가 나중에 기대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다르다라는 거죠. 프리미엄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개발 초기 때 또 이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개발 초기 때, 그러니까 즉 후보지로 선정이 되거나 이런 후보지로 지정이 됐을 때가 가장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1억 투자했다가 1억은 내가 투자해 놓고 근데 이런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 그럼 뭐 3, 4억으로 금방 올라버려요. 예, 금방 올라버립니다. 아까 뭐 한남 1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난 연말만 하더라도 한 6억 투자, 7억 투자가 가능했던 지역이 한순간에 지금 10억이 오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입지에 따라서 오르는 폭이 다르기 때문에 좋은 입지,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 요건이 충족이 되고 노후도 요건이 충족이 되고 좋은 입지에 내가 선점을 하게 된다면 이런 지역들은 필연적으로 서울에 개발할 만한 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먼저 개발된다라는 거죠. 먼저. 그럼 사실은 내가 서울에 지금 내 집 마련을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즘은요 이렇게 좋은 입지에 선점해서 법정 요건이 충족된 지역에 먼저 선점을 해놓고 나중에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를 갖는 이런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세제적인 혜택도 지금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어떤 혜택이냐? 자,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시가격 1억 6천 이하, 1억 6천 이하만 아파트 청약할 때 무주택 인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바뀌면서 내가 아파트 청약할 때 공시가격 5억 이하의 비아파트, 그러니까 빌라 같은 거는요,
아파트 청약할 때 무주택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청약은 계속 하더라도 내가 빌라를 갖고 있더라도 그 아파트 청약할 때는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이런 개발 가능한 지역에 소액으로 묻어놓고 나는 또 확률은 낮지만 아파트 청약은 계속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시장이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도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소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면요. 서울에 재개발될 만한 지역에, 입지 좋은 지역에 소액으로 선점해 놓으시면 시간이 해결을 해 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 공급 가뭄 현상이 결국 비단 단기적인 현상뿐만이 아닐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 계획 세워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저희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방송 자주 보고 있는데 네. 제가 한 2억 정도 여유가 있는데요. 네. 그걸로 좀 투자하려고 생각하다가 아, 지난번에 방송 보니까 마침 그 전문가님이 그 신당동 주변 뭐 투자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 네. 그 한 10층당 13구역은 보니까는 물건이 아예 없고 막 네. 무슨 막 투자금도 막 뭐 6억 비싸고. 막 이렇게 막 많이 들어가고요. 네. 부동산에서 그 13구역 옆에 그 장충 초등학교인가? 그 음. 학교 주변이 괜찮다고 해서 네. 거기도 갔는데 한 4년 된 신축 뭐 요런 게 뭐 네. 그것도 뭐 한 3억은 투자해야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갖고 있는 투자 금액으로는 이게 안 돼가지고 좀 포기하고 있었는데 네. 전문가님이 전에 말씀하실 때는 뭐 한 2억 정도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네. 진짜 있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알겠습니다. 전화해봤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직접 가봤는데 더 비싸졌다. 대표님께 한번 해명의 말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장님. 예, 안녕하세요. 물건이 없어요? 가봤는데 비싸던데요, 다. 지금 생방송 중인데 왜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드세요? 네. 가서 봤는데 없어가지고. 예, 잘 찾아보시면 있는데요. 예. 그래요? 예. 예. 자, 여기 신당동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거죠. 여기 입지 상당히 좋죠? 네네, 너무 신당동 좋아요. 여기 도심 입지잖아요. 그렇죠? 네. 옆에 있는 왕십리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년차 아파트가 18, 9억이거든요. 네네. 근데 왕십리 뉴타운보다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여기가 입지가 신당동이 훨씬 입지가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가 저는 지금 33평 기준 제가 예상하는 지금 현재 가치의 아파트, 만약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선다, 현재 가치 시세는 한 25억 정도 보는 지역입니다. 예, 네네. 예, 그러니까는 상당히 입지가 좋은 지역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요 지역이 지금 여기 신당 8구역 벌써 이주하고 있고요. 여기 공공재개발, 여기 신당 10구역, 신당 13구역, 여기 신당 14, 여기 모아타운 이렇게 다 지정이 지금 다 됐거든요. 네네. 그 여기도 공공재개발은 4년 전에, 얘는 3년 전에, 얘는 모아타운 2년 전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신당 13구역 1년 전에 지금 이제 동의서 진구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자, 그러면 이런 데는 지금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 예. 근데 여기가요. 네. 여기 신당 13구역 있죠? 네. 예, 작년에도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작년 초만 하더라도 여기 1억에서 1억 5천 투자였어요. 예. 예, 근데 지금 그런 투자 금액 없죠? 없어요. 다 4, 5억 투자죠, 그죠? 네네. 왜? 동의서 진구가 됐으니까 이제 가격이 확 올라버린 거예요. 예, 근데 여기는 입지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오름폭이 네. 더 높은 거죠. 아. 그런데 여기 장충초 주변이요, 지금 장충초 바로 옆이거든요. 네. 장충초 주변이 여기 주변에 지금 뭐 신당 10, 신당 13, 신당 8 많은 이제 재개발 구역들이 있는데 또 빠른 지역들도 많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장충초 주변이 가장 입지는 좋아요. 나중에 개발되면 여기가 대장주 입지예요. 네. 왜냐하면 역세권 이 지역들은 다 역세권이지만 여기는 3호선이 있기 때문에 강남으로 가는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요. 예. 그다음에 장충초등학교 있으니까 초품화에다가 우리가 여기 또 장춘당공원에 또 도보로 3, 4분 거리거든요. 예. 여기 또 숲세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쪽이 개발이 되면 여기가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의 한남 5구역,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성수 1구역처럼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할 거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 노후도도요. 30년 노후도가 우리가 60%만 넘으면 개발이 가능하잖아요. 예. 여기 73%입니다. 어.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데 물건이죠. 그렇죠. 예, 실제적으로 지금 가보시니까 물건이 없죠. 없어요. 예. 자, 그런데 잘 찾아보시면요. 2억 정도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가끔씩 나와요. 그래요. 예, 제가 물건이 나오니까 제가 그때 한번 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겠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는 더 발품을 네. 파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네. 또 물건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요. 이번 주 저희가 토요일 날 세미나 하거든요. 예. 예, 세미나 때 한번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확신에 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 좀 가서 좀 자주 연락을 드리고 좋은 물건을 소개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소개해 주신 대로 이번 주말 5월 3일입니다. 무료로 함께할 수 있는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개최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휴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